이번에는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김은혜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김동연 후보와의 공방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후보님? 뭐, 정책 경쟁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똑같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네네. 후보님의 가장 대표 공약 어떤 걸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일단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음, 경기도에서만큼은 아이를 든든하게 아침을 먹이고 그리고 밤에 아파도 서울로 원정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병원이 없는 현상을 극복해야겠다. 그래서 경기도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음, 아침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과요. 어, 24시간 어린이 병원, 그리고 교통과 주거는 두말할 할 것 없이 또 소개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시가격으로 5억이면 시가로는 한 8억 7천, 예, 약 9억 정도 됩니다. 음, 그곳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의 재산세를 음, 100% 1가구 2주택에 한해서 어허. 100% 감면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김동연 후보님과 똑같이 하나만 꼽아달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네요, 후보님도. 경기도민이 너무 그동안 많이 참아오셔가지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풀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아침 무상급식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그 학교에서 아침도 그러니까 급식을 한다 이 구상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음, 경기도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17%, 오, 12만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아침을 제대로 못 먹고 학교에 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예, 저희가 다른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게 예, 제가 교육부 또 교육청과 같이 음,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허. 그리고 재정적으로는 저희가 보탬이 돼드려야 됩니다. 그 이제 이런 구상은 결국 이제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고 또 네네. 거기 그거에는 아빠 엄마 그러니까 막론하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이런 현실적 고려에서 지금 나온 구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뭐 출퇴근 다 지금 사실 저희가 퇴근하려고 해도 경기도에서는 저녁이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 일은 좀 오후나 낮에 퇴근한다 해도 밤에 도착하는 음, 그런 교통 상황도 감안돼 있고요. 예, 또 어려운 형편의 분들이나 또 경기도에 많은 그 아이를 키우시는 음, 학부모님들의 음, 좀 형편도 고려하면서 여러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예, 결정한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100% 감면을 하면 네. 지금 그 자치단체의 그 재정이 지금 그 펑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재산세가 시군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군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재정을 같이 보존을 해드리겠다. 어, 이게 세계잉여금 같은 게 경기도에서는 1조에서 2조 정도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든 때우기 위해서 음, 보도블록 갈아엎는 거 음, 그런 거 안 하면서 음, 불효불급한 세수 그리고 지출을 저희가 조정하면 되고요. 음, 또 어차피 제가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음, 정부로부터 저희가 협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 5천억 원 정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보전을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세를 감면해주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세수 결손이 한 5천억 정도 됩니까? 네, 총량이? 저희 축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그거를 경기도비에서 이제 그 기초단체에 지원을 해준다 이런 구상이라는 거고요. 예, 도비뿐만 아니라 예, 저희가 정부로부터도 협력을 받아낼 수 있고요. 예, 이렇게 되면 약 한 320만 가구 정도, 음, 그리고 가장 많은 그 권역은 27만 원에서 그리고 최고 42만 원까지 음, 재산세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연 후보에게 우리 네네. 후보님의 공약 가운데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이 천수답 정책 이걸 네. 꼽아주시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어, 저, 저는요, 예, 경기도는 경기도만으로 발전이 안 되는데, 음, 얼마 전에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보상금도 예, 제가 정부에서 못하면 저라도 도비 들여서 600만 원 균등 지급해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어,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600만 원 균등 지급이 정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도 제가 특별법을 제정했었거든요. 음, 그런데 당시에 민주당 의원분들이 반대해서 음, 좌초될 뻔했습니다. 음, 이 부분은
정부가 결심을 하고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될 사안인데 얼마 전에 대통령실과 인수위에서 코로나 600만 원 이어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도 확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윤심이라고 한다면 예. 100번이라도 끌어올려고 합니다. 경기도민에게 보탬이 되는 것, 그것을 자기 정치를 위해서 우아하게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정치 교체한다고 반대를 하면 저는 경기도민에게 올 수 있는 인사와 예산권이 제한되면서 오히려 피해만 국민들께 또 도민들께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네. 우리 후보님께서는 상대인 김동연 후보의 공약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어떤 거예요? 저는 제가 그동안 이제 경기도에서 했던 예. 많은 기본소득이 있었지만 예.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고 촘촘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평균 월 8만 원 정도의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 정도의 기본소득이 아니라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300만 원을 드리고 예. 이것이 임대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얼마 전에 김동연 후보님 들어보니까 재산세 20% 감면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수십억, 수백억 집을 가지신 분들에게도 재산세 감면하겠다는 겁니다. 왜 부자 감세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려운 분들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본소득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정말 초부자까지 재산세를 감면하겠다고 나오신 것은 네. 정책의 일관성이 없거나 아니면 초조함에 발로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치적인 측면도 좀 질문을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 갑에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바로 이제 그 우리 후보님 지역구였던 곳이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선은 뭐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선거라는 건 모릅니다. 네. 그거는 끝까지 그 주민분들께 저희가 겸손하게 다가서야 되고요. 다만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그동안 이제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산증인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분당 판교에서 좋은 역할을 하실 거라 믿고 저도 도울 생각입니다. 아무튼 근데 그 우리 후보님의 경기도지사 선거에 안철수 위원장의 분당갑 출마가 일정하게 도움이 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보세요? 그럼요. 어떤 이 부분은 예. 김동연 후보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와 달리 저희는 경기도민에 집중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경기도민분들이 출근도 하기 전에 파김치가 될 수밖에 없는 고통 같은 교통에 시달리고 계시고요. 네네. 경기도를 정치적 재기를 위한 발판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전념에서 실질적으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당 후보입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하면 윤석열 정부가 합니다. 그래서 여당 후보가 보다 힘있게 경기도민분들의 작건, 크던 관계없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용석 후보 있잖아요. 네네. 이 강용석 후보의 존재가 이제 결국은 판세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단일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혹시 단일화 네네. 이야기가 좀 그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물밑에서? 저는 저희 당원분들과 국민들에 의해서 투표가 된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당력전 혹은 저희 유불리를 위해서 이 같은 논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게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면 막판에 가서 단일화 만약에 강용석 후보 쪽에서 단일화를 제안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미리 저는 상정을 하거나 예. 예상을 하면서 예. 그렇게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강용석 후보가 완주로 한다 하더라도 승리를 낙관을 하시는 겁니까, 후보님? 저는 선거를 처음 나설 때와 예.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71년생인데요. 경기도는 젊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 그리고 교통, 네.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지난 4년 민주당의 지방 권력 장악에도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이기 신도시 지금 집만 지어놨지 서울까지 광역교통 14년을 기다려도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네네. 저는 이런 식의 전시행정이나 특상행정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국민분들께 도민분들께 다가설 거고요. 무조건
책상에서 선을 긋는 그런 관료가 아닙니다. 네. 저는 현장에서 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와 청와대 그리고 대기업에서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도민분들의 마음을 읽고 도민분들이 이제 굳이 말씀치 않아도 흉중에 있는 그 억울한 사연들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곁에 있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답변 시간 한 30초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아, 후보님. 그러세요? 네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인천 계양을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네. 대해서 경기도민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경기도지사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경기도민분들의 판단은 마음속에 계실 거기 때문에 네네. 제가 애써 정략적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김동연 후보가 계승하겠다고 하는 분이 인천에 가 있고 또 김동연 후보가 과거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일머리가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일머리가 있다고 어제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표변하면은 경기도민분들의 신뢰가 따라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네, 김은혜 네.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